저는 윤혜경입니다. 올해 57, 평생을 딸아이 하나 키우며 살아왔어요.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만난 그 사람과의 사랑은 짧았지만 그 결실인 딸 유미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됐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누구보다 단단하게 키웠죠. 그런데 이제는 35된 딸이 저를 짐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오늘도 베란다 빨래를 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유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 참이었죠. 엄마, 오늘 늦게 들어올 거예요. 밥 안 차려도 돼요. 유미의 말에 저는 손을 멈췄어요. 된장찌개 끓이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잖아. 됐어요. 정우랑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정우는 유미의 남편입니다. 결혼 2년 차, 저는 말없이 냉장고 재료들을 다시 넣었어요. 매일 같은 일인데 오늘은 서글펐습니다. 부엌 의자에 앉아 22살 때 홀로 유미를 낳던 날이 떠올랐어요. 대학 졸업 직후 도연이는 유학을 떠난 후 연락이 끊겼고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임신했죠. 엄마, 이거 좀 봐요. 유미가 청구서를 들고 왔습니다.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에어컨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썼니? 나 낮에 더울 때만 잠깐씩 틀었는데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잠깐이 3시간이죠.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제 입술이 떨렸어요. 미안하다. 다음부턴 조심할게. 유미는 갑자기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답답해요. 제가 결혼했을 때 엄마 혼자 있는 거 불쌍해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정우도 이제 눈치 보여서 말도 못 꺼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쌍해서라는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담이었니? 유미의 눈에는 미안함과 짜증이 교차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각자 인생 살아요.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제발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 몇 벌을 담았죠. 현관문 앞에서 유미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걱정 마. 너희 편하게 살아. 집을 나서자 엘리베이터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렀어요.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터미널 입구에서 한 여성이 전단지를 내밀었어요. 무료 묻지마 관광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마세요. 그냥 떠나는 겁니다. 전단지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여행이라니 우스운 이름이었지만 왠지 끌렸어요.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의외로 편안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 책임감 없이 내린 결정이었죠. 내일 아침 8시 이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근처 모텔을 찾아 하룻밤 묵기로 했어요. 전화기를 꺼둔 채 캐리어를 끌고 모텔로 향하는 제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모텔에서 준비한 간단한 차림새가 너무 소박하게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여행을 위해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었죠. 밝은 색상의 옷과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제 낡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는 마치 잘못 찾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료 묻지마 관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밝은 목소리로 외치는 가이드의 인사에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저만 빼고 모두가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왜 이런 곳에 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딸과 다툰 뒤 충동적으로 결정한 일인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자, 이제 버스에 탑승하겠습니다.
좌석은 자유석이니 원하시는 곳에 앉으세요. 버스로 향하는 길, 이미 친해 보이는 무리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혼자 온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어요. 가장 뒷자리, 창가에 자리를 잡았죠. 그렇게 조용히 있다 보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이드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옆자리 분과 짝을 이뤄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곧 앞자리 여성이 돌아서며 웃었죠. 저랑 짝할까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58살이에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혜경이에요. 왜 이 여행에 오셨어요? 저는 남편이 출장 간 김해 친구들이랑 왔거든요. 질문이 불편했어요. 그냥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가이드가 다음 활동을 안내하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이제 짝과 함께 게임을 할 거예요. 서로에 대해 3가지 질문을 주고받은 다음 그 대답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발표라니요. 이런 걸 예상하고 온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저는 마치 물속에 잠긴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저 잠시 좀 실례할게요. 미영 씨에게 작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 복도로 나와 뒷자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냥 잠시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인데 모두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죠. 버스 맨 뒤편 빈 공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달리는 버스에서 내릴 수도 없었어요. 왜 이런 여행을 신청한 건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유미와의 다툼, 그리고 떠난 집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딸은 제가 어디 있는지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편해했을까요? 그걸 왜 간 거야?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몰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경이 맞지? 윤혜경. 그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낯익은 하지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만났던 그리고 제 딸의 아버지인 유도현이었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하기까지 1초도 안 걸렸지만 제게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도현이었어요.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만난 35년 전의 그 사람. 제 딸의 아버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조금 살이 찌고 머리카락도 희끗해졌지만 그 미소는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정말 너구나.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얼마나 됐지? 30년? 아니, 그보다 더 되었나?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순간에 수많은 감정이 밀려왔죠. 분노, 그리움, 원망,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유미에 대한 비밀을 35년 동안 간직해왔는데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다니.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고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 오빠까지 왜 여기에 있어? 도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제 반응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나 봐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내가 이 행사 협찬사 중 하나야.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거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이런 여행 프로그램에 책 홍보도 할 겸 참여하게 됐어. 도연의 설명을 듣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가 출판사 대표라니 그동안 잘 지냈나 봐요. 반면 저는 그를 다시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쩐 일로 여기 왔어? 혼자 온 거야? 도연이 물었어요. 그 질문에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딸과 다투고 집을 나온 후 우연히 신청한 여행에서 딸의 아버지를 만나다니. 왜 내가 그렇게 웃겨?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35년 전 문학동아리 뒤풀이에서 처음 만났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시 낭송회가 끝난 후 막걸리 한 잔을 건네며 수줍게 웃던 그 모습, 그리고 갑작스러운 유학 소식과 연락이 끊긴 그날들. 그래서 너는 잘 지냈어? 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잘 지냈냐고?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보낸 35년의 세월을 어떻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가족은?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결혼했었어. 10년 전에 이혼했지만. 그 말에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는 없었을까? 묻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어요. 이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천천히 이야기 좀 할까? 지난 얘기도 하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버스 앞쪽에서 가이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휴게소에 도착합니다. 화장실도 이용하시고 간식도 드세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기회였습니다. 미안해, 자리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도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중에 또 볼 수 있겠지. 서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시선을 피한 채 헤어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여행 둘째 날 산책 코스가 일정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목적지에 도착해 모두 숙소에서 나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키 작은 나무들 사이로 난 오솔길은 제법 운치가 있었죠. 어제 버스에서의 만남 이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과 다시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유미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각자 자유롭게 산책하시다가 11시까지 이 장소로 모여주세요. 가이드의 안내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한 길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어요. 바람이 살랑이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모습이 평화로웠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죠. 숲속 작은 벤치를 발견하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목 뒤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것이 느껴졌어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눈을 떴을 때 도연이 서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만에 널 보다니 정말 놀랐어.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제 속에 묻어둔 비밀을 이제는 꺼내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멋진 아침이네.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너랑 다시 만나다니.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어볼 게 있어. 그때 왜 연락이 끊겼던 거야?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했어. 출국 직전에 사고가 있었거든. 사고? 응, 공항으로 가던 중 택시가 추돌 사고가 났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때 가방이랑 휴대폰을 모두 잃어버렸어. 유학 출발이 너무 급했고 현지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정신이 없었지.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지난 35년간 품었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편지를 보냈잖아. 오빠 유학 주소로.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 난 받은 적 없어. 아마 처음에 머물던 기숙사에서 중간에 이사를 했거든. 우편물 전달이 제대로 안 됐나 봐.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에 오해와 그리움이 모두 하나의 사고, 전달되지 못한 편지 때문이었다니. 왜 그래? 혜경아, 얼굴이 창백해졌어. 도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했어요. 3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오빠, 나 그때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를 가졌었어.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애, 오빠한테 말도 못했잖아. 오빠 유학 가고 바로 연락 두절됐어. 도연은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서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뭐라고?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어요. 아이는 어떻게 됐어? 잘 자랐어. 딸이야. 이제 35이 됐지. 도연은 벤치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 딸이 있었던 거야? 35년 동안? 그런데 난 아무것도. 도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둘 다 말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이름이 뭐야? 한참 후에 도연이 물었습니다. 유미. 유도연의 유에 아름다울 미. 도연의 어깨가 떨렸어요. 내 이름을 따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혜경아,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알았더라면.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모두 그때는 어렸고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을 어떤 말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도연도 침묵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말없이 흐르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산책 이후 숙소로 돌아왔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기분이 아니었어요. 방에 혼자 있으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죠. 유미에게 전화해야 할까 고민도 했지만 아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는 가지 않고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도연이었습니다. 괜찮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서로 침묵 속에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빠가 떠난 이후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힘들었어.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22이었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어.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놓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도 말 못했어. 아빠는 그 충격에 쓰러지실까봐, 엄마는 아버지보다도 더 보수적이셔서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국 혼자 병원에 가서 초음파도 보고 혼자 입원해서 출산했어. 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죄책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유미가 태어났을 때 간호사가 아이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어. 대답할 수 없었지. 그 순간부터 세상의 시선이 시작됐어. 아빠 없이 자라내라고 욕먹을까봐 밤마다 울면서 키웠어. 말을 이어가는 동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도연이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망하진 않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오빠도 알지 못했던 거니까. 식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만의 작은 세계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미는 잘 커졌어. 똑똑하고 강하고 오빠를 많이 닮았어.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망설였어요. 아직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유미한테도 우리한테도. 도연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다른 투숙객들은 모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숙소 복도 끝 창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비쳐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너 커피 아직도 좋아해? 도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블랙으로. 그건 변한 거네. 예전엔 설탕 3스푼이었잖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단 것보다 쓴 걸 더 받아들이게 돼. 도연이 살짝 웃었어요. 그 웃음에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할 때 그가 몰래 가져온 커피를 나눠 마시던 순간들. 오빠 많이 늙었네. 어느새 대화가 예전처럼 편해졌어요. 너도 그랬거든.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웃음이 나왔어요. 어색하고 서먹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출판사는 어떻게 하게 됐어? 궁금해서 물었어요. 도연은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문학 공부를 마치고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자기 이름을 건 출판사를 차린 이야기,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 저도 제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유미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했던 어려움, 딸이 성장하는 과정의 기쁨과 고통,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3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어요. 여행 셋째 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도연과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어젯밤 긴 대화 후 묘한 편안함이 생겼습니다. 35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이해와 용서가 그 사이를 채웠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도연과 잔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가방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여행 내내 꺼두었던 휴대폰이었어요. 미안해요, 잠시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미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도연과 함께 있는 이 상황에서 딸과 통화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요. 괜찮아. 잠시 여행 중이야. 엄마, 진짜 나가셨어? 대체 왜 그래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짐 싸서 나가시면 어떡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며 말했어요. 미안해.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
그렇게 갑자기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이게 말이 돼요? 유미의 화난 목소리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에게서 잠시 멀어지려 했지만 버스 아니라 갈 곳이 없었죠. 그날 내가 너무 심했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연락도 없이 나가시면 어떡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나서야 간신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 낳았을 땐 혼자였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한테 버림받은 건 두 번째라. 이번엔 진짜 못 견디겠더라. 전화기 너머로 유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어요. 엄마,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유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냥 우리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어요. 울음을 참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냥 평생 너만 보고 살아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내가 데리러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며칠만 더 있다 돌아갈게. 걱정하지 마. 정말요? 약속하세요? 응, 약속할게. 그럼 조심하세요. 금방 돌아오시는 거죠? 그래, 곧 볼게. 전화를 끊은 후에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흐느끼며 말했어요. 딸아이가 걱정했을 텐데. 괜찮아. 자기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였잖아. 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도연의 이에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 곁에 있었다면, 만약 우리가 함께 유미를 키웠다면, 혼자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겠구나.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유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도연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너 혼자 아니야. 이젠 나도 있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제야 누군가 제 옆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실감 났어요. 고마워, 오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유미와의 화해, 도연과의 재회. 이 묻지마 관광이 제게 가져다 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푸른 하늘과 함께했던 지난 며칠과는 다른 쓸쓸한 분위기였어요. 짐을 정리하며 창밖의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도연과 만났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로비에서 도연과 마주쳤어요. 그도 짐을 모두 꾸린 듯 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아침 먹었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같이 먹을래? 마지막 아침인데. 함께 호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비를 바라봤어요. 도연의 눈빛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서울에 돌아가면.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가끔 만날 수 있을까?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직면하니 말문이 막혔어요. 유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연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아. 무리하지 않아도 돼. 식사를 마치고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오자 모두가 로비에 모였습니다.
버스에 짐을 싣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 도연은 제게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오라고 손짓했어요. 호텔 입구 밖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촉촉했어요. 혜경아,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도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도연의 눈빛은 35년 전 그때처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경아, 우리 늦게라도 다시 걸어볼래? 이 질문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35년간 혼자서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다시 누군가와 삶을 나눈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유미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어요. 도연의 실망한 표정이 등 뒤로 느껴졌지만 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연락할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서둘러 버스로 향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연의 말과 그의 눈빛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핸드폰에 그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지만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유미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미안한 마음에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걱정했어요. 유미가 말했어요.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며칠이 지나도 도연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미가 이사 준비를 위해 짐을 정리하다 버릴 것들을 모아놓았어요. 엄마, 이 상자들 다 버려도 돼요? 옛날 물건들인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미가 나간 후 문득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한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앨범들이 있었죠. 한 앨범을 펼쳐보니 제 대학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멈칫했어요.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팔로 제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젊고 순수했던 우리의 모습. 유미는 이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겠죠.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도연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핸드폰을 들어 도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렸어요. 사진을 본 후 도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요? 단 3글자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잘 지내. 너는? 그렇게 우리의 조심스러운 대화가 시작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미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만났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과 최근에 다시 연락하게 됐다고. 유미는 처음엔 놀라는 눈치였지만 곧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요라고 했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상처가 아닌 용기로 다가왔습니다. 도연과는 간간히 만나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예전의 편안함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미에게 도연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말하지 못했어요. 그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제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묻지마 관광 협찬 행사에 참여해야 해. 새 책 홍보도 할 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 여행, 자리가 남아있을까?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자리 만들어줄 수도 있고
결정을 내리는데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어요. 이번엔 제가 선택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당일 버스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도연이 보였어요. 그는 출판사 대표로서 참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모두가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맨 앞자리에 앉아 출판사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버스 맨 뒤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도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걸어왔어요. 혜경?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 오빠. 도연이 제 옆자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 자리에 앉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거 정말 놀랐네.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를 바라봤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온 거야. 기대하지 마.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도연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도 좋다. 이번엔 너랑 같은 쪽 창밖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의 풍경은 지난번과 같은 길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 35년간 혼자서 바라봤던 창밖을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도연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손을 마주 잡았죠. 유미에게 언젠가 말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말하자. 우리 둘 다 그 아이의 부모니까.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5년 만에 우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아직 천천히 가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도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버스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묻지마 관광이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혜경과 유도연의 35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마음에 와닿으셨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